5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식을 바르게 계산한 것은 식을 볼게요. 52 더하기 6 곱하기 5 빼기 28 더하기와 곱하기와 빼기가 함께 있는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식을 계산할 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위에다가 52 더하기 6 곱하기 5 빼기 28. 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제일 먼저 계산을 어디부터 해주냐면 곱하기나 나누기부터 먼저 해줘요. 네, 이거는 수학에서 법칙이거든요. 정해진 법칙. 4칙 연산, 4가지 법칙의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4가지 법칙, 4칙 연산이 나왔을 경우에 곱하기와 나누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 더하기 빼기를 해줍니다. 라는 규칙이 있어요. 먼저 여기서 곱하기 나와 있는 5, 6, 30 이게 1번이겠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누구 하면 될까요? 빼기와 더하기가 나와 있지만 앞에 나와 있는 이제부터는 순서대로 나와 있는 숫자들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52 더하기 30 빼기 28 이렇게 식이 다시 바뀌었죠. 자, 앞에 나와 있는 식을 먼저 계산하면 52 더하기 30은 82 다음 빼기 28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해 볼게요. 82에서 28을 빼면 얼마일까요? 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입니다. 4칙 연산에 관한 문제는 연습을 많이 해보실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다. 그랬을 때는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먼저 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더하기와 빼기를 앞에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하면 되는구나.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순서대로 계산을 하면 5번의 답은 3번 54 되겠습니다. 자, 6번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입니까? 분수의 나눗셈 계산이 나왔어요. 이 숫자는 분수라고 합니다. 자, 이 숫자를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읽을게요. 1과 2분의 1 나누기 4분의 3 네, 다시 한번 1과 2분의 1 나누기 4분의 3은 2분의 기역과 곱하기로 만났고 3분의 4로 만났어요. 그리고 답은 니은이 나온대요. 이 부분은 분수의 계산을 하실 수 있는 분이 2분 정도 배우셨으니까 가능하실 것 같긴 한데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1과 2분의 1. 이 숫자가 이렇게 변했어요. 왜냐면 등호가 나왔어요. 얘 이름은 등호예요. 이 식은 이것과 같습니다. 뒤에 나온 식과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니은과 같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자, 1과 2분의 1은 분수 중에서도 큰 분수라 그래서 대분수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분수 4분의 3은 진분수라고 말을 하죠. 네. 1과 2분의 1은 분수를 무슨 분수로 고쳐라? 계산을 하려면 뒤에 나와 있는 가분수로 고칩니다. 가분수로 고치는 법칙은 2가 한 개 있다는 거죠. 얘를 위로 올릴 때는 2가 하나가 있어요 라고 말하니까 2는 2에다가 더해서 1 더하기 2를 해서 기억은 얼마? 3이 나옵니다. 자, 나누기가 뭘로 변했나요? 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곱하기로 변했네요.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분수는 영향을 받아요. 나누기가 곱하기로 변할 때는 뒤에 나와 있는 분수는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법칙으로 영향을 받냐면 위와 아래의 숫자가 바뀌어요. 그래서 4분의 3이 뭘로 바뀌었냐? 3분의 4로 바뀌었어요. 자, 이제 곱셈만 해주면 돼요. 2, 3은 6이에요.
같은 자리에 있는 숫자들끼리, 같은 위치의 숫자들끼리 이제 곱셈합니다. 3, 4, 12가 되겠네요. 그쵸? 분수로 나왔는데 이 분수는 약분이 되는 분수입니다. 약분이라 하면 위아래를 같은 수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위아래를 나누어 줄 때 뭘로 나눌 수 있을까요? 6과 12가 구구단 하나에 같이 들어있는 건 6단이죠. 6단. 6 나누기 6은 1분의 6 나누기 12 나누기 6은 2죠. 자, 답은 얼마다? 1분의 2는 뭐와 같다? 2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3이 들어가고 니은은 2가 들어갑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보기에서 제시된 수 중 3의 배수는 총 몇 개입니까? 3의 배수는 3씩 커지는 숫자를 말해요. 구구단에서는 3단을 말합니다. 그럼 3씩 커지는 숫자는 맨 처음은 3, 6, 9, 12 뭐 이렇게 앞 뒤로 계속 커질 수 있죠. 3씩 커지는 거니까. 그러면 숫자 중에 볼게요. 자, 3단에 있는 숫자는 뭐가 있나 봤더니 15가 있고요. 21이 있고요. 27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3개가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수는 알맞은 거 고르세요. 자, 0.07 소수가 나왔어요. 이 소수는 0.07은 분수로 고칠 수 있습니다. 분수로 고칠 때 가장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소수점 뒤로 0이 붙어요. 자릿수만큼, 개수만큼. 소수점 뒤로 하나, 두 개가 나와 있죠. 그래서 0을 2개 붙이고 앞에는 1을 붙인다고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이 숫자는 몇 분의 몇이다? 100분의 7로 고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답은 10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숫자가 0.7이 나왔다면 분수는 몇 분의 몇일까요? 소수점 뒤로 나와 있는 수만큼 0을 붙여줘요. 하나밖에 안 나왔죠. 한 자리만 나왔죠. 한 자리만. 그래서 숫자 중에서 0은 한 개만 붙이고 앞에 i를 붙이면 10분의 7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0.7은 10분의 7.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0.007이야. 얘는 어떻게 고칠까요? 자, 소수점 뒤로 점 뒤로 자릿수가 하나, 둘, 세 개가 나왔어요. 하나, 둘, 셋. 0을 3개 붙였어요. 그리고 1을 붙입니다. 자, 0.007은 몇 분의 몇이다? 1000분의 7이야.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소수점을 분수로 고치는 건 소수점 뒤에 자릿수가 몇 개 나와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개수만큼 0을 붙여주면 됩니다. 네, 다음 9번. 이번에는 분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곱셈식이 나왔어요. 3.516 곱하기 10은 35.16입니다. 3.516에 10을 곱하면 35.16이 나왔어요. 어떻게 되냐면 0의 개수만큼 0이 한 개 나왔죠. 0의 개수만큼 소수점이 뒤로 물러나요. 그래서 35.16이라고 계산의 답이 나왔어요. 이번엔 3.516에 100을 곱했죠. 100은 소수점이 아니 0이 하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소수점을 하나, 두 개 이사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351.6이 나오겠죠. 마지막 0이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죠. 1000을 곱한다고 했으니까 소수점도 하나, 둘, 셋. 그러면 이렇게 되죠. 숫자가
3516에 소수점이 붙어요. 자, 이 뒤로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소수점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답은 그냥 3516이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요. 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0번. 다음 도형 중 선대칭 도형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선대칭 도형은 선을 그었을 때 똑같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도형이 동그라미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 반쪽으로 나뉘어졌을 때 양쪽이 똑같이 접어서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가의 경우에 선대칭 도형을 만들어 볼게요. 선을 점점점점점점점 그으면 반이 절반이 맞죠? 네, 맞아요. 자, 나는 어떻게 그어도 뭐 선을 이렇게 그어도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그어도 안 될 것 같네요. 네, 나는 선대칭 도형이라고 말해줄 수 없어요. 선을 그었을 때 양쪽이 똑같이 접히는 거, 쌍둥이처럼. 자, 다의 경우엔 위에서 아래로는 안 되지만 옆으로 선을 그었을 때 위와 아래가 똑같습니다. 네, 선대칭 도형이 맞아요. 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선을 그어줄게요. 아이고, 선이 삐뚤어졌네요. 선을 이렇게 그으면 자, 양쪽이 똑같은 모양으로 갈라지죠. 그래서 10번 선대칭 도형이 아닌 것, 선을 그었을 때 쌍둥이처럼 똑같이 만나지 않는 건 2번 나가 되겠습니다. 네. 11번 다음 중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자,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나왔어요. 공식이 아니라 넓이를 구하는 도형이 나왔는데 자, 볼게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 도형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 칸당 1cm씩이래요. 네, 넓이 일단 도형을 봤을 때 평행사변형이죠. 자, 쉽게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 네모를 여기다 그대로 이렇게 쪼개서 오려서 붙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어떤 모양으로 나오냐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네, 사각형이 나와요. 사각형이 나와요. 어차피 평행사변형은 사실은 사각형에서 모양을 변형시켰어요. 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더 붙여지는 경우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오렸던 부분을 평행사변형은 원래는 사각형에서 나온 도형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 오린 부분을 여기다 갖다 붙이거나 또는 이 부분을 다시 갖다 붙였을 때는 사각형 모양이 나오죠. 자,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럼 가로가 몇 칸인지 알아보면 돼요.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5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세로는 높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높이는 세로면 여기. 몇 칸을 이 도형은 차지하나요? 하나, 둘, 3칸이죠. 그래서 5 곱하기 3. 3, 5, 15. 11번의 답은 15제곱센티미터. 네, 1번입니다. 넓이 구하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다음으로는 12번 하겠습니다. 12번 표가 나와 있어요. 다음 표에서 3명의 학생들이 1분 동안 줄넘기를 했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네요. 자,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더합니다. 그랬을 때 친절하게 표에서는 합계가 나와 있죠. 네, 합계에다가 몇 명이 참여했죠? 하나, 둘, 3명이죠. 평균값을 구하는 건 합계에다가 3명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평균이 나와요. 그럼 150 나누기 3은 얼마다? 3, 5, 15. 3번.
50이 되겠습니다. 150을 나누는 방법도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나눗셈. 자, 3으로 나누겠습니다. 3이 한 자리 숫자로 먼저 나누죠. 맨 처음 나누기는 한 자리 숫자 먼저 확인을 하는데 1은 작아요. 3으로 나눌 수 없을 만큼 작죠. 그래서 15까지 이제 확장을 시킵니다. 15는 3으로 나눌 수 있어요. 몇 번 나누냐면 3이 5번 들어갑니다. 5번. 3, 5, 15 이렇게. 자, 나머지 0이 내려올게요. 3과 0을 나눴을 때 답은 얼마다? 0이다. 3과 0을 곱해도 답은 얼마다? 0이다. 0은 어떤 수를 곱해도 답이 0이다. 자, 그래서 50번씩 3명은 평균적으로 약 50번씩 했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12번은 3번입니다. 13번 보기의 도형과 합동인 것은, 합동이라는 것은 꼭 닮은 모형을 말해요. 꼭 닮은 모양. 그러면 보기 볼게요. 1번 얘와 닮은 모양을 봤는데 1번이죠. 딱 봐도. 네, 1번이 똑같은 모양입니다. 이 도형을 왼쪽으로 기울이면 이 모양이 1번의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칸수를 셀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뭐 이런 식으로 셀 수 있어요. 그러면 밑변이 6칸인 걸 찾아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똑같죠? 높이는 하나, 둘, 셋. 이게 높이. 밑면으로부터 위로 똑바로 서 똑같죠? 자, 3번 같은 경우도 비슷하긴 하지만 모양이 다릅니다. 3번은 다르네요. 하나, 둘, 셋, 넷, 5칸밖에 안 되죠? 네. 그래서 답은 1번. 합동인 도형은 똑같이 닮은 도형을 찾으세요. 하는 게 합동입니다. 14번. B의 비율을 분수로 바르게 나타난 것. 자, 비율을 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몇 대 몇 이렇게 나와요. 2 대 5 이렇게 나왔을 때 누가 분수는 분모로 누군가 들어가고 누가 위에 분자를 자리 잡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자, 분수로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면 자, 누가 먼저 들어가냐면 몇 대 몇 뒤에 나와 있는 숫자가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숫자가 앞에 나와 있는 숫자가 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2 대 5는 분수로 나타낼 때 5분의 2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답은 14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보기는 어떤 입체 도형의 전개도입니까? 자, 입체 도형이라는 건 이런 거죠. 평면 도형은 이거였어요. 종이에 그냥 이렇게 그려진 한 면에만 그려진 걸. 얘를 평면 도형. 그런데 입체 도형이면 입체감 있는 도형을 말해요. 자, 얘가 이렇게 동그란 필통이 됐죠.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는 입체감이 있게. 네. 자, 원기둥입니다. 이 도형의 이름은. 제가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아이를 직접 그렸어요. 자, 이 친구를 펼쳤을 때 이 모양을 원기둥의 이 모양을 펼쳤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면 전개도라고 말을 해요. 보기는 전기도거든요. 네, 이 전개도를 다시 오려서 쭉 오려서 이어 붙이면 위아래는 원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위아래는 원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나와 있는 사각형을 동그랗게 감싸면 바로 이 도형의 이름은 원기둥입니다. 원처럼 생긴 기둥. 네, 오각기둥은 위가 무슨 각형일까요? 네, 오각형입니다. 이렇게 생겼겠죠. 위아래가. 사각기둥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으로 만든 기둥. 사각기둥이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네, 삼각기둥은 네, 위아래가 삼각형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 이렇게 모양인데 뒤에는 네, 삼각기둥. 네, 오각기둥은 다음에 그려드릴게요. 잘 못 그려요, 오각기둥. 네. 15번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6번 재영이와 수민이가 가지고 있는 공책의 권수의 비는 1대 3입니다. 재영이가 가지고 있는 공책이 10권이에요. 그러면 수민이가 가지고 있는 공책은 몇 권입니까? 물어보죠. 비율이 나왔어요. 1대 3. 그러면 1대 3의 비율은 얘가 하나일 때 얘가 3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 2권일 때는 2권일 때도 1대 3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10권이다. 2권일 때 내가 2권 가지고 있어. 재영이가. 그러면 이거보다 3배 큰 거예요. 그러면 수민이는 몇 권? 6권. 자, 재영이가 10권 가지고 있네요. 재영이가 10권. 재영이 1이라고 할 때 수민이는 3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권에서 3배 더 많으니까 몇 권? 네, 30권이 되겠죠. 그러면 16번 답은 3번입니다. 네. 비율은 이런 식으로 비율 설명은 단원 수학 단원 들어갈 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번 그림의 직육면체에서 색칠한 면이 미음, 비읍, 시옷, 이음과 미음, 비읍, 시옷, 이음과 도형을 말할 땐 모서리에 있는 점들을 내가 그림을 그리는 순서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면, 미음, 비읍, 시읒, 이음과 시옷, 이음과 수직인 면이 아닌 것은 자, 수직이라고 말을 하는 건 직각으로 만나는 걸 말해요. 네, 책 모서리처럼 아주 위아래가 기울어지지 않고 벌어지지 않고 똑바로 만나는 거. 자, 미음, 비읍, 밑변에 대해서 사방이 제가 다른 색으로 옆면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수직으로 만나는 건 이 친구들이죠, 지금. 얘도 기울어지지 않고 만났고, 앞에 있는 애도 기울어지지 않았고, 옆에 있는 면도 기울어지지 않고, 뒷면도 똑바로 만났어요. 이 네 면이 모두 수직으로 만났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1번부터. 1번 기역,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니은이 어디죠? 니은, 디귿. 너무 낙서를 많이 했구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1번은 밑면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공중에 떠 있죠. 마주보고 있어요. 그 대신 1번 지금 1번 같은 경우에 면은 어떻다라고 말하냐면 평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평행 관계예요. 만나지 않고 마주보고 있는 거. 아무리 늘어뜨려도 얘네 둘이 끝까지 늘어뜨려도 만나지 않는 관계. 이걸 평행.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두 번째는 2번 면, 기역, 미음, 이응, 리을. 기역, 미음, 이응, 리을. 뒷면이네요. 그쵸? 뒷면. 수직으로 만났죠? 네, 수직으로 만났습니다. 밑에 미음, 이응 선으로 수직으로 만났어요. 3번 니은, 비읍, 미음, 기역. 니은, 비읍, 미음, 기역. 여기도 수직입니다. 맞아요. 옆면이죠. 네. 그 다음 디귿, 시옷, 이응, 리을. 디귿, 시옷, 이응, 리을. 이쪽 면도 수직으로 만났습니다. 네, 맞아요. 여기도 옆면이죠. 그러면 수직인 면이 아닌 것은 1번.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수직인 면이 아닌 건 1번. 17번 답은 1번입니다. 8번 정육면체의 부피는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인 도형이 6개, 6면으로 이루어져 있는 도형이에요. 자, 정사각형이라는 건 똑바로 생겼어요. 위, 가로, 세로 길이가 똑같은 거. 여기가 4cm면
여기도 4cm, 마주보는 것도 4cm, 옆에도 4cm. 이렇게 생긴 도형을 정사각형. 네. 정자가 들어가면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세요. 부피 문제는 이렇게 구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넓이잖아요. 네.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만 했을 때는 이 면의 넓이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높이도 곱하겠다. 자, 그러면 4 곱하기 세로도 4 곱하기 높이도 4. 4, 16. 16 곱하기 4 한 번 더 하죠. 자, 4, 6에 24. 4, 1은 4인데 4에다가 2를 앞에서 뒤를 넘어온 2를 더하면 64. 18번 답은 64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18번은 4. 자, 여기 도형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저기 보이시죠? 단위. 자, 센티미터 4cm 곱하기 4cm만 했을 때는 제곱 센티미터라고 말을 해줘요. 왜냐? 2번 곱했거든요. 가로 곱하기 세로 할 때. 그런데 이번엔 높이까지 3번 곱했죠.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말을 합니다. 단위가 변하는 과정이 규칙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몇 번 곱했는지에 따라서 뒤에 나와 있는 단위가 정해집니다. 네. 19번 쌓기나무예요. 쌓기나무 9개를 그림과 같이 쌓았을 때 위에서 본 모양, 위쪽에서 내려다 봤어요. 위에서 내려봤을 때 위에서 보면 먼저 2개씩 나란히 있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2개가 있네. 또 2개가 있네. 아, 2개씩 하나, 둘, 3개가 보이는구나. 자, 2개씩 3칸인 건 뭘까요? 1번은 아닐 거고 2번도 아니고 4번이겠네요. 2개씩 하나, 맨 첫 번째도 2개고 두 번째도 2개고 세 번째도 2개고. 자, 2개씩 3칸. 위에서 봤을 땐 4번이죠. 네, 보이는 방향에서 모양을 알려달라고 하는 문제예요. 옆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인가요? 옆에서 봤을 때는 제일 오른쪽이 하나, 둘, 3칸이나 보이죠? 위에서 3칸. 그 다음은 하나씩만 있네. 아, 3칸, 하나.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일 거예요, 아마. 2번. 아, 3칸, 하나. 이게 바로 옆에서 본 모양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위에서 본 거. 앞에서 볼까요? 앞에서 보니까, 맨 위에는 한 칸만 보여요. 옆에는 비었어. 그리고 밑에는 2칸이 보이네요. 그리고 앞에서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맨 1층, 3층, 2층, 1층이 보여야겠죠. 자, 3층은 한 칸밖에 없어요. 그러면 1번이 딱 맞을 것 같아요. 3층이 한 칸밖에 없고 2층은 2칸 다 채워져 있죠. 2칸 다. 자, 그 다음 1층은 2칸 다 채워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얘는 앞에서 본 모양이구나. 1번 같은 경우에는. 그쵸? 3번은 지금 이 도형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1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은 어느 지역의 식량 작물 생산량을 조사해서 나타낸 원 모양의 그래프, 원 그래프입니다. 가장 많이 생산된 작물은 무엇입니까? 딱 봐도 누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나요? 고구마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죠. 네, 답은 4번 고구마입니다. 문제에서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 작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두 번째는 감자겠죠. 원을 봤을 때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양을 보고 문제를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0번까지 모두 문제풀이 했고요. 사실 수학은 진도대로 배우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데 범위가 굉장히 넓죠. 근데 그래도 기출 문제는 나왔던 문제들이 많이 반복이 됩니다. 기출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으시면 오히려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네, 나머지는 또 차근차근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